오늘도 우량한 물건 하나 들고 왔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1801 주택이고요. 매각기일은 7월 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이며 토지 면적이 33평, 건물 면적은 50평이나 됩니다. 감정가가 12억 7천만원 설정되었으나 최저가 반값으로 떨어져서 6억 5천만원에 진행합니다. 경매 대상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보고 계시는 다가구를 시세보다 거의 반값에 취득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내용을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현황을 보니까 토지가 11억 8,200만원으로 평가되었고 건물은 8,580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시의 건물 물탱크실 2평짜리가 있는데 약 200만원에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었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부동산 현황 내용 좀 봐보겠습니다. 목록 1, 토지의 대부분은 건물의 대지로 보이나 이런 내용들은 사실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 목록 2, 건물은 2층 다가구 주택으로 지층에 2개의 세대 출입문, 지층 1호와 지층 2호를 가지고 있으며 계단 위 1층에는 1개의 세대 출입문 101호가 있고 2층에는 1개의 세대 출입문 202호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았을 때 총 4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건물의 용도는 단독주택이며 착공일자와 사용승인일자는 97년도로 약 28년 정도 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요. 지상층수 2층에 지하층수 1층이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보시면 95%밖에 안 됩니다. 아주 우량한 물건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 서울에 가뜩이나 땅도 없고 희소성 있는 이 목동이라는 지역에 95%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재건축하기에도 아주 사업성이 좋은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도 봐보겠습니다. 지금 총 4명의 임차인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선 임차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자 김기모 씨와 그리고 2층에 살고 있는 천미모 씨를 입주자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곳이 한국토지주택공사고요. 그리고 김모 씨와 천미모 씨, 여기에 보고 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자로 선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경매 정보지상에는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 보증금 등이 미상으로 나와 있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의 일부를 발췌해 온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씩 보면 되겠죠. 우선 김기모 씨가 대항력이 있고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입일자가 지금 대항력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보증금이 9천만 원입니다. 1층 전부이죠. 이 내용을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 9천만 원을 전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냐? 그걸 좀 따져봐야겠죠. 지금 확정일자가 여기 보고 계신 18년도 6월 28일인데요. 이 날짜가 근저당권자보다 빠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 계시는 23년도 2월 17일이 MCI 대부에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데요. 23년도 2월 17일 말소기준권리가 23년도 2월 17일입니다. 이 날짜랑 좀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 김기모 씨 같은 경우 확정일자가 근저당권자가 보다 빠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먼저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도 7월 8일까지인데 5월 1일 내로 했기 때문에 유효하게 잘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있는 김기모 씨는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9천만 원을 가지고 있지만 확정일자를 먼저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음으로써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되었고 배당 요구를 적법하게 잘 하였기 때문에 돈을 받고 나가면 되는 그런 임차인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김기모 씨에 대한 낙찰자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마저 봐보겠습니다. 천미모 씨죠. 2층에 살고 있는 천미모 씨입니다. 똑같이 보증금 9천만 원에 대해서 확정일자와 전입일자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 내로 배당 요구를 잘 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김기모 씨와 똑같이 낙찰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임차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천미모 씨도 돈 받고 나가면 되는 그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주자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전부 다 했고 돈도 받아가기 때문에 낙찰자가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남는 임차인이 여기 보고 계시는 이 유모 씨인데요. 유모 씨는 지하층에 지금 전입일자 17년도 5월 25일으로서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체 얼마로 보아야 하는 것이냐, 또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조차도 안 했기 때문에 낙찰자가 전에 인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임차인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문의해 본 결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라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시면은 지금 보증금이 500에 30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 1층이잖아요. 지금 이런 거의 약 30년 정도 돼가는 그런 주택에 지하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은 500만원에 30만원 정도면 적정한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에서 500만원만 인수하면 된다. 이런 전략으로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최초에 4명의 임차인이 있었는데 사실상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김기모 씨와 천미모 씨의 임차인이 있었지만 사실상 먼저 배당을 받아가게 됨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당연히 그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고 남는 유모 씨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하층 수의 500의 30이기 때문에 500만 원만 인수하면 된다.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 곳에서 낙찰자가 크게 인수할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지층이 500만원 빼고 말이죠.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별도로 있죠. 그래서 별도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내용이 똑같아가지고 제가 토지 등기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소유권, 근저당권 3건, 임의경매 2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유권은 경매 절차가 끝나면서 당연히 소유권을 빼앗기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소멸하는 등기이고요. 그리고 근저당권 3건과 임의경매, 경매 등기는 경매가 끝나면서 소멸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근저당권은 이번에 이 이문 휘경동 새마을금고에서 청구 금액으로 해가지고 이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해서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근저당권도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소멸하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등기는 아무것도 없고요. 건축물 대장도 봐보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사항도 없고 현재 가구 수는 총 3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시면 딱 느끼셔야 할 것이 아까 1층과 2층이 있었고 지하층 수가 있었는데 지하층 수가 뭔가 방 쪼개기가 된 것 같다. 이러한 내용으로 좀 보여지고요. 참고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지의 위치와 집원, 도로명 주소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한지 확인하였으며 아까 보셨던 것 같이 용적률이 매우 낮은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건축물 현황으로는 지금 지하층수 1층과 2층 옥탑이 작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이며 소유자 현황으로는 아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하는 정은모 씨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 뜻이고요. 감정평가서 내용을 보니까 24년도 4월경에 작성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감정평가액은 12억 7천만원 평가되었고 건물 외관 모습입니다. 굉장히 아늑해 보이고 따뜻한 느낌으로 보여지는데요. 비교적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 97년도쯤 완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앞에 식재도 있고 깔끔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초역세권에 위치한 물건으로서 임차인 구성하기에도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요. 제가 이 물건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이제 가장 위층에 거주하면서 임대차를 구성하여서 살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런 다가구 건물들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딱 이런 물건이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신축 같은 경우에는 입찰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구축 같은 경우는 또 수리비가 좀 들다 보니까 신경 쓸 부분이 어지간히 꽤 있는 모습인데 이런 물건들은 지금 작은 소나무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아주 좋은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건물 내부 구조도인데요. 보시면 방 개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1층 공부 면적이 52제곱이고 2층은 공부 면적이 52제곱입니다. 그런데 1층에 보시면 방이 총 3개이죠. 그리고 화장실도 하나 구성되어 있고 넓은 주방 겸 거실이 가로 형태로 길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도 마찬가지로 방이 총 3개 있고요. 화장실 하나랑 1층과 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층은 내부 구조도가 안 나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까 면적이 똑같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지하층도 55제곱입니다. 1층과 2층도 52제곱이니까 지금 내부 구조도가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방이 9개가 되는 것이고요. 지하층 수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총 방이 9개이므로 지금 이 양천구 목동에다가 임대차를 구성할 때 아주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액이 부족하신 분은 2층이나 1층에다가 전세를 또 세팅하게 되면 거의 무피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황조사서 내용도 봐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층 수에 세대 출입문이 2개 있고 1층에 세대 출입문 하나, 2층에 하나 있으니까 총 4가구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최선순위 설정된 23년도 2월 17일에 근저당권이 있고 임차인 김기모 씨죠. 아까 다 내용을 확인했지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법원에서 정식 제공하는 서류를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김기모 씨가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있는데 아까 보증금하고 확정일자 배당 요구를 안 했지만 그러한 내용들은 아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 김기모 씨에 대한 내용으로 여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부 보증금이 얼마이고 확정일자를 얼마에 받았고 배당 요구도 했다. 그리고 2층 천미모 씨죠. 지금 이렇게 두 분에 대해서는 여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 요구 이런 것들을 전부 밝혀주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 돈 받고 나가면 되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남는 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 1층에 거주하는 유윤모 씨죠. 유윤모 씨 같은 경우는 500에 3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근데 확정일자랑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500만 원을 최저가로 인수하고 임대차로 계속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5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되는 부분이므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집값이 우량하고 위치 자체가 좋기 때문이죠. 500만원쯤이야. 그 최저가에서 500만원치만 낮게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5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등기상 인수한 조건,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 공란이죠. 매각에 따라 설정되는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혁, 공란입니다. 비고란에는 일괄 매각으로 제시의 건물까지 포함한다. 아까 보일러실 2평짜리 그거 하나 있었죠? 그것도 포함한다, 이런 내용이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건 2번, 건물이란 뜻이거든요. 건물의 지하 1층은 공부와 달리 현황 2가구로 이용 중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아까 건축물 도면에서는 총 3가구로 나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좀 상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중요한 내용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면 굉장히 작고 가벽 정도 그냥 철거하면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입찰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문건 접수 내역에서 보시면은 혹시나 등기상 나와 있지도 않은데 그러나 인수하는 권리죠. 유치권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은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안전한 물건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받을 금액을 전부 어떤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서 빼앗기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자로 선정한 김기모 씨와 천미모 씨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바보도 아니고 조사 다 하고서 입주자를 선정했겠죠. 그래서 세금 체납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를 보시면요, 저희 물건지가 이곳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지금 9호선 염창역입니다. 바로 우측에 이제 영등포를 끼고 있는 구조고, 보시면 위치가 상당히 괜찮죠. 이 정도면 도보 한 2분이나 3분 정도로 도착할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이 부분이 지금 지하철역에서 거의 거리가 250m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역세권 용적률 향상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지, 그런 부분까지 보신다면 엄청 좋은 물건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유사 물건 시세도 보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서 시세 파악까지 확인한 물건입니다. 보통 다가구는 제가 이렇게 무료로 시세 파악을 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드리는데, 제가 이 물건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시세가 약 10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10억으로 아주 강하게 추정이 되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시면은 시세 차익이 지금 최소 3억 5천만 원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이 10억에 대해서 이제 엄청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실제 이 물건의 시세가, 매매가 이뤄지는 것은 11억 정도로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0억이라고 강하게 추정한다, 이런 말씀은 무엇은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감정을 할 때 엄청 보수적으로 은행에서 평가하듯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저이기 때문에, 제가 10억으로 추정한다는 뜻은 실제 시세는 약 11억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시세 차익이 3억 5천에서 4억 5천만 원, 그 정도 사이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물건 나와 있는 것도 비슷한 물건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그런 것들 보시면 13억, 14억대로 나와 있고요. 이런 호가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 감정가는, 저희 호가는 12억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시세 차익이 제가 보았을 때 진짜 보수적으로 보면 3억 5천이고, 그리고 호가 기준으로 보면 5억 5천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굉장히 우량하죠. 그리고 지금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 면적도 110제곱미터 확인을 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434만 원이나 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그 외에 특이사항은 특별히 보여지지 않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도 전부 시세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매 요약도 봐보겠습니다. 9호선 염창역 초역세권에 반값으로 유찰되었습니다. 시세 차익은 3억 5천만 원, 그 이상으로 보여지고 인수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현장 조사는 별도로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